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유튜브로 배우는 코딩 파이썬 강좌 13번째 문자열 다루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이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강좌에 끊어서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치환입니다. 자, 치환이란 건 뭐냐면 무언가를 찾아서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바로 치환이죠. 자, 단적인 예로 이렇게 hello world라고 하는 제가 문자열을 만들었고요. 자, 이 중에서 replace라고 하면 뭔가를 치환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replace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world라는 걸 찾으면 이걸 파이썬으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줬더니 이렇게 hello 파이썬이 돼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빠르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뜬금없죠. 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에 점 replace 하니까 바로 동작이 되는 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 파이썬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살아있는 객체로 보고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걔한테 명령을 줄 수도 있고 걔에 또 다른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를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개 같은 경우는 뭐 개 이름, 그리고 나이, 그리고 털의 색깔 이런 것들이 속성이고요. 그리고 달려라, 그다음에 먹어라, 그다음에 쳐다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작이죠. 그래서 동작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열 객체한테 바꿔라라고 하는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꾸느냐면 월드를 파이썬으로 바꾸라라고 명령을 줬더니 애가 이렇게 바뀌어서 결론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우주의 신이 된 듯한 느낌으로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메소드, 그 독자적으로 동작하는 건 함수,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객체에 달려있는 동작은 메소드라고 부른다라고 일단 구별해서 여기서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변수가 있고 a라는 변수에다가 똑같이 hello world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a에 replace라고 하고 자, 똑같이 world를 파이썬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특이한 건 이 치환이 되고 난 다음에 a를 이렇게 찍어보면 hello world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replac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역할은 바꾼 값을 돌려주기만 하지 a라는 변수 스스로의 값에 있는 이 hello world를 바꿔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바뀐 내용을 우리가 뭔가 유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 있는 값을 제가 일단 복사를 해서 자, 새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유지하고 싶으면 다른 변수 b를 만들어 놓고 예, b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 b 해서 두 개의 값을 찍어보면 자, a의 값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hello world이고요. 다음에 b의 값은 hello python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문자들이 붙어 있는 이 문자열을 한꺼번에 바꾸는 걸 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단위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단위로 바꾸는 방법은 일단 문자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일단은 str이라는 게 그 파이썬 안에 있는 그 문자열을 다루는 객체 이름이다. 일단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기에서 make trans라고 하는 메소드를 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주느냐? a, b, c, d, e라고 하는 글자를 줬고 다음에 여기서는 1, 2, 3, 4, 5라는 숫자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다음에 테이블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막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D는 4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서로서로 짝지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걸 한번 동작을 시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줬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translate라고 하는 걸 주고, 자, 위에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을 적용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hello에서 e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e가 여기 있는 o로 바뀌어서 여기 hello 다음에 world 4. 자, 월드의 D가 4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단위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자열을 분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문장이 있어요. 문장에서 I love you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I love you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그냥 I love you가 나와요. 근데 이걸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스플릿 뭔가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스플릿 점을 빼먹은 것 같아요. 스플릿.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3개로 잘라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면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I love you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할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I, love, you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한 줄에다가 여러 데이터를 넣어서 보낼 때 이렇게 콤마나 아니면 특정한 문자열로 구별자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쪼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 쪼개는 기준이 뭐냐? 콤마로 쪼갤 거다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공백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처럼 이렇게 특정한 구별자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반대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 반대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똑같이 여기에서처럼 예, I, 자, 시간상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I love you라고 하는 이 리스트가 있어요. 요건 문장이 아니죠. 요걸 만약에 공백으로 구별되어 있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백을 먼저 하나 만드시고요.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joi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I love you가 이렇게 잘 조합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내가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뭐 콤마로 구별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콤마를 찍고 join이라고 하면 콤마로 조인된 결과물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대소문자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이썬이라는 이 문자가 있고, 자, 파이썬이라는 이 문자를 보면 제일 첫 자만 대문자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예요. 이럴 때는 upper라고 하는 대문자로 바꾸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자, 결과물이 전부 다 대문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low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 전부 다 이렇게 소문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기서 upper, lower 이런 함수들은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메소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자일 다루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뭐 치안문 그리고 또 그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바꾸고 쪼개고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로 나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문자열 다루기는 여기서 한 강좌 혹은 두 강좌 정도를 더 추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